자, 여러분 안녕. 자,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1학기 마지막 디딤 영상이라 쌤이 게스트로 우리 3학년 역사쌤인 네, 넘어가서 세용쌤을 초대했습니다. 네, 세용쌤 인사할까요? 안녕. 네. I say 풍, you say 양, 풍. 자, 오늘 다룰 통일신라 발전은 교과서 89쪽부터 96쪽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 선생님들도 교과서 보면서 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신문왕, 구조 오소경, 장보고, 최치현, 의상, 원효, 골품제, 불교예술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화이팅!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일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쵸? 여러분 통일하는 과정 기억날 거고 우리는 논술 봤어요, 쌤. 2학년. 아, 그래요? 2학년들은 신라의 한통일 논술 봤기 때문에 뭐 내용은 알 거야. 그쵸? 그래서 논술 봤으니까 이제 그 이후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통일 이후에 신라는 어땠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여기 문무왕 통일을 이룩한 왕인 거 알잖아요. 그쵸? 그쵸. 그 문무왕이 뭐였죠, 쌤? 문무왕이 네네. 태종 무열왕, 그 다음 문무왕. 맞아요. 문무왕 네. 때 삼국통일이 되나요? 맞아요. 문무왕 때 삼국통일이 되고 얘가 용대죠? 맞아요. 용된 왕이에요. 용. 나중에 수중릉. 수중릉. 맞나요? 맞아요. 수중릉. 네. 그리고 삼국을 되게 통합시키고 안정시키려고 했었던 노력한 왕이라고 많이 하는데. 노력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저기 그거 아니에요? 예? 뭐요? 저기 당나라 싸운 사람 아닌가? 당나라랑 싸워. 그쵸. 마지막에 당나라 몰아내고. 그쵸? 어. 그래서 문무왕이 당나라 몰아낸 다음에 방금 세용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이제 고구려 백제 유민들이 남았으니까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하죠. 이런 교과서 89쪽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거 자꾸 넘어가는 자동으로.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왕은 사실 문무왕도 문무왕이지만 신문왕이 좀 주인공이야. 이 앞에 맞아. 부분에서. 신문왕이 도대체 어떤 왕이죠? 신문왕은 이제 이런 거지. 급하게 이제 다른 집 살고 있었던 애를 이제 집을 개축해갖고 애들을 네. 집어 넣은 거야. 개판이 나는 거예요. 네. 저쪽에서는 우리 원래 부엌 우리가 쓰기로 했는데 아주 냉장고에 우리 바나나 우유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질서 있게 엄마 새끼들 하면서 네.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네. 부강한 집을 만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신문왕이 즉위할 때 반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신문왕의 장인이 막 반란 일으켜가지고 장인어른이 막 위기를 겪는데 신문왕이 그걸 깔끔하게 그렇죠.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귀족들의 세력을 막 억압했죠. 그렇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맞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귀족들한테 아예 땅덩어리 줬잖아요. 그렇죠. 땅덩어리 어떤 마을 주고 거기 그냥 너희가 통치해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죠. 이제 신문왕은 이제 통일 이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뺐고 그렇죠. 거기에서 세금만 수취할 수 있게 그렇죠. 하는 땅을 줘요. 그게 어려운 말로 여러분 그거 89쪽에 관료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관료전. 그리고 여러분 자꾸 넘어가네. 신문왕이 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국학이라는 국학. 국학이라는 교육기관 설치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맞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딱딱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사실 왕은 신라 후기에 정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렇죠. 일단 왕권 정비한 왕 대표적으로 신문왕을 좀 본 거고 신문왕이 그러면 어떤 정비를 했느냐가 사실 이 제도를 보면 좀 나오죠. 그렇죠. 신문왕이 제일 중요하죠. 자, 보시면 세용쌤 이 네. 신라의 네. 중앙 제도에서 네네. 이 통일 이후에 중요한 게 뭐죠? 통일 이후에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왕 아래 상대 등의 귀족 대표의 그 수장이라는 사람들의 권력이 굉장히 셌지만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이게 뭐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하는 거야. 그래갖고 삼국을 통일한 왕이 생겼고 그 왕의 이제 자손들이 생겼으니까 왕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 주도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니까 세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이 중앙제도에서 딱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기 아래쪽에 집사부, 그렇죠. 왕의 비서 역할을 했었던 부서인데 굉장히 힘이 세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대등은 그 전에 귀족회의가 힘이 셀 때 그렇죠. 그 대표로 왕을 견제했는데 그렇죠. 통일해버리고 왕권을 신문하게 강화하면서 그렇죠. 이제 집사부에 시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중. 중시네, 중시. 중시, 예, 중시. 90쪽에 보면 중시가 있는데 이제 상대등보다 중시가 좀 더 중요한 위치가 되죠. 중시였다가 시중으로 가나요? 이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교과서에 가로치고 시중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 됐다가 네네네. 중시가 되나? 뭐 그랬을 거예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쌤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중앙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부가 비교하자면 지금이 뭐 같은 거죠?
지금의 대통령 비서관, 대통령 비서관.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거기 아래에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이렇게 네네. 많은 거죠. 뭐 지금의 교육부처럼, 교육부, 법무부 뭐 이런 것처럼 여러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좀 더 왕의 권한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거죠. 물론 통일 이후 얼마 못 가지만. 네, 맞습니다. 네. 나름대로 뭐 문머이나 신문왕이나 이런 왕들이 그리고 또 중앙을 정비하고 지방을 또 놓을 수 없잖아요. 영토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네네. 그래서 뭘 실시한 거죠? 구주 오소경. 네. 구주 오소경. 주는 여러분 보시면 네, 보이죠? 주 이렇게. 소경이 뭐죠? 소경이 지금의 저기 광역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요 그 지역에서 네네. 가장 중요한 곳에 설치한 특별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 이걸 설치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넘어갔다. 네. 이게 이제 나라가 삼국으로 통일됐는데 그러면 영토가 당연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백제 좌쪽으로 커지고 그렇죠. 여기. 고구려 북쪽으로도 그렇죠. 커졌는데 여전히 신라의 수도가 경주. 여기 그렇죠. 금성 한쪽에 그렇죠? 네. 치우쳐 있으니까 네네. 이제 통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3학년을 가르치는데 네네. 3학년 바로 앞에 학생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금성, 경주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여기 지도 보시면 각 지역의 중요한 곳에 통치를 이제 보완해줄 이제 도시를 하나씩 만든 게 소경이다. 그렇죠. 이 소경에다가 뭐 백제나 고구려 귀족도 막 포섭하면서 그렇죠. 민족 통합을 위해 노력을 했죠. 네네. 그러면서도 주에 군현 같은 거 설치해서 중앙에서 파견하는 지방관이 지방을 다스리는. 그렇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조가 이제 팔도 같은 거죠. 경기도, 그렇죠, 강원도 맞아요. 이런 거. 네, 여러분이 그렇죠. 이야기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소경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소가 뭐겠어요? 작다. 그치. 경은 뭐냐면 수도라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그렇지. 수도라는 뜻으로 그렇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명쾌한 설명 너무 좋아요. 여기 지도를 많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긴 간단해요. 여기 지도 보시면 소경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방금 세영쌤이 얘기한 것처럼 금성이라는 이 위치적인 불안함을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보조 장치가 있었다는 거 그렇죠. 정도 아시면 뭐 충분할 것 같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참고로 통일 이후의 신라의 군사 제도예요. 뭐 구서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쉽죠,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화로 여기 보시면 요 중앙군인데 여러 다양한 그 전에 여러 국가 출신들로 구성을 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민족 통합을 위해서. 그렇죠. 민족 예, 통합을 여러 가지 위해서. 얘들을 회유하고 포섭하고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죠.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저기 뭐야 올림픽 나갈 때 남북팀 연합으로 나가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생각하면 됩니다. 비슷하다 진짜. 그래서 90쪽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쌤들이 설명 못하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러한 정치제도 정비, 지방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교과서 91쪽 보시면 신라가 굉장히 이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물 있잖아요. 누구죠 그게? 이순신? 장난이고요. 네, 지금 장난입니다. 네. 장보고. 네, 장보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시기로는 신문왕보다 한참 뒤에요. 그렇죠? 그렇죠. 신라 하대 사람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 장보고라는 사람은 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장보고. 그 거점이 어디였죠? 거점이 완도. 네, 지금 여기 전라남도 보시면 지역. 네, 청해진이라고 유명하죠.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자, 동아시아 바다를 요 가운데 여기에 거점을 마련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막 여기 곳곳에 무역을 장악한 그렇죠. 이 사람이 대단한 이유가 뭐죠? 이게 이제 당시 이제 각국의 국가들끼리의 교류가 이제 바다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신라의 정치 상황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해적들이 우리나라 맞아. 사람들을 막 인질로 가져오고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겠어요?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바다가 더럽잖아. 그러니까 이 장보고란 사람이 국가에서도 못한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면서 맞아. 이 완도에 진을 선치하게 되는데 그 진의 이름이 청해진. 그치.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청이 뭐겠어? 푸르다. 그렇죠. 푸른 청. 그렇죠. 대답했죠? 네. 해는 뭐겠습니까? 해. 뭐 선? 아니죠. 바다 해. 그럼 그렇지. 바다를 푸르게 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전처럼 앞바다에 일어나는 우리 민족을 가지고 일어나는 인신매매단이나 이런 걸 없애고 바다를 깨끗하게 내가 제패해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네. 그쵸. 의미가 너무 좋다. 네, 청해진. 그러니까 여러분 그 91쪽 보시면 지도에 막 이것저것 일본하고 당하고 교류하고 뭐 당나라에는
워낙 신라인들이 많이 넘어가니까 뭐 신라방, 뭐 신라소, 신라원 이런 게 생긴다. 뭐 이런 게 하는데 이렇게 활발한 무역이 생겼지만 후반부에 가면 세용쌤이 얘기한 것처럼 신라 왕실이 굉장히 혼란해져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무역은 활발한데 통제가 안 돼. 해적들이 막 성행하고. 이 틈을 치고 들어간 게 바로 장보고다. 그러니까 장보고가 굉장히 뭐랄까요?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골품제라는 신라의 신분제를 얘기할 건데 장보고는 출신이 굉장히 미천한 편이죠. 미천하다고 하죠. 그래서 당나라 넘어가서 무장으로 성공한 다음에 넘어와가지고 아까 세용쌤이 얘기한 것처럼 신라 왕실 딜을 해서 내가 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뭐 군사를 주거나 뭐 이렇게 요 지역 인정해달라 이런 거 인정해달라. 그거 말이 많죠. 네. 정부에서 1만 명을 준 거냐, 아니면 지 2만 명을 인정해달라는 거냐, 그렇죠. 그런 게 많았는데. 그것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이 장보고는 신라 왕실 왕위 계승까지 개입하는 거기까지 나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대 이 신분제 사회로서는 참 상상이 힘든. 그렇죠. 당시 신라에서 네. 감히 골품, 뼈다귀가 니랑 나랑 급이 다른데 감히 어디서? 그러니까 반발하는 귀족들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암살 당하잖아요. 네, 굉장히 큰 성취를 입은 사람인데 네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하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최치원의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얘기할 게 뭐냐면 이런 교과서에 보시면 94쪽에 유학이라는 게 나와요. 선생님 유학이 뭐죠? 유학. 네. 이제 군주를 대상으로 군주 그리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충의 마음, 한 곳을 향하는 마음을 향해서 이제 그쵸.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이제 예의를 지키면은 이제 나라가 평안해진다. 그래서 예의범절과 충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렇죠. 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유교 같은 거는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장려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학문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바로 대가가 최치원인 거예요. 네. 이런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왕 때 국학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네. 국학이 바로 이런 유학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거고 그렇죠. 나중에 원성왕이라는 왕 때는 독서 삼품과라는 일종의 고려시대 가면 과거 나오잖아요. 네네. 이 과거에 좀 뭐라고 하지? 시초 버전? 그쵸. 베타 버전? 그쵸. 그래서 시험 치고 이제 관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대사회 치고는 꽤 선진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런 걸 통해서 바로 등장한 게 이런 사람들. 최치원이 또 대단한 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 당나라에 가서 서황소 경문. 그 당시에 당나라에 반란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황소라는 사람이 이제 막 황제한테 반란을 일으킨 거야. 맞아요. 네. 그 황제가 얘를 진압하기 위해서 의병들을 막 모아야 되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그쵸. 유명한 사람이 저 신라에서는 최치원이 유명하대. 네 보고 글 한번 써봐 했더니 최치원이가 제목이 이런 뜻이죠. 토벌하자. 그치. 황소라는 사람을 토벌하자. 경문은 뭐냐면 우리 모두 이제 분에 차서 일어나서 같이 황소를 토벌해 버리자. 그렇죠. 라고 쓴 거죠.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당나라 황제도 뭐야 얘 대단한데? 그래 잘 쓴다.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국내로 와서는 인정을 받지? 국내에서 인정을 받지. 네,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골품제 때문에. 뼈다귀가 미천한 놈들은 아무리 IQ 좋고 공부 잘해도 너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장보고 네 아무리 싸움 잘하고 너 공이 많아도 너는 너 뼈다귀가 안 돼. 얘는 뼈다귀가 안 돼. 그래서 안 됐다. 되게 참 슬픈 시대였던 것 같아요. 뼈다귀로. 신분차별.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바로 보시면 우리가 불교 얘기를 좀 할 건데 93쪽. 이런 고대하면 유학도 유학이지만 굉장히 불교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원효 대사와 의상 대사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효가 해골물. 그렇죠. 다 알더라고. 작년에도 보니까. 좀 더 재밌게 한번 얘기해 봐줘요. 자, 원효 흑수저야. 육두펌 출신이에요. 의상 금수저예요. 의상. 근데 얘네들이 친구인 거야. 맞아.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맞아.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유학을 떠나기로.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유학 가는 거야. 그렇지. 내 집에 월 막 200도 못 버는 애랑 월 1000을 버는 애가 같이 유학을 떠났는데 맞아. 유학비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렇죠. 가고 있는데 저녁에 산기슭에서 잠을 자려고 막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얘네들이 산기슭 여러분 등산 싫어하죠. 땀이 얼마나 많아. 목말라. 힘들자고 자고 있는데 원효가 잠결에 일어나서 목마르다. 그래서 막 찾다가 시원한 물이 있는 바가지를 딱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샷을 딱 때리고 와 이거 인생물이다. 나 이렇게 시원한 물을 먹어본 적이 없다. 딱 곤이 잤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개운하게 딱 일어났는데 옆에 보니까
시체 썩은 게 있는데 그 위에 해골. 해골바가지 위에 내 손에는 해골바가지 막 그 두뇌에 막 썩은 거 문드러져 있고 거기 안에 바퀴벌레 떠 있는 그 썩은 물을 내가 먹은 거야. 옆에 막 여기 막 흙 묻어 있고.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그 장면을 눈으로 내가 보는 순간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구토. 맞아. 막 하면서 비위가 상하지.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 같았으면 에이 재수없다 그랬을 텐데 우리 원효대사는 깨달음은 없잖아. 깨달음 없어요. 여러분 무슨 깨달음을 얻었을까?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알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못 느꼈던 감정을 내가 눈을 뜨고 느꼈다. 이거는 모든 세상 만사의 일은 누구 마음먹기 다릅니다. 본인 그쵸? 마음먹기. 내가 만약 눈을 그쵸? 감았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모든 일이 나에게 득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잠시만요. 굳이 네. 당나라로 돈 들여가면서 유학하지 그렇지. 않아도 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맞아. 이런 마음으로 원효대사는 해골바지에 들면서 춤을 추면서 어. 집으로 간 거죠. 맞아요. 그냥 신라에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사람이지. 어떻게 그걸로 깨달음을 딱 얻고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려있다. 하지만 의상은 좀 달라요. 지금 아까 세영쌤이 정말 재밌게 얘기한 것처럼 금수저였거든. 그러니까 굳이 쟤보고 너 깨달음 얻었냐? 어떻게 깨달음 얻니? 그냥 나는 당나라 갈게. 당나라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죠. 물론 의상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와가지고 이 사람 왕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여기 보시면 93쪽에 보면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그러니까 딱 통일 직후에 그렇죠. 혼란함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교리를 제시하고. 지미국 국가다 이런 말. 프랑스 이제 루이 네. 맞나요? 루이 뭐 어쩌고. 네.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의상이겠어요? 아니죠. 왕이 국민 전체다.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효는 대신 나가지 않고 마음먹기 달려있으니까 백성들 너희들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열심히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어쨌든 신라 시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인을 막았던 제도가 있었다. 이게 바로 골품 제도인데, 자 신라 시대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적인 진출을 막던 골품 제도가 있었다. 네네. 그래서 원효도 굴복했고 어떻게 보면 굴복한 거죠. 그쵸. 최치원도 마찬가지고 장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골품 제도가 이런 거예요. 보시면 뼈에 뭐가 있다? 품격이 그래, 있다. 품격이 있다. 뼈에도 품격이 있다. 그래서 뼈에 등급을 매겼죠. 급이 다르다. 이렇게 매겼어. 그래서 어떤 선을 그어놓고 이게 진골이다 하면은 진급에 도대체 무리가 없었던 거죠. 집도 겁나 크고. 근데 육두품은 여기 이 6 이상을 갈 수가 없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좌절하고 맞아. 딴 나라로 떠나고 막 그냥 산골로 들어가고 막 그쵸. 이랬던 거죠. 맞아. 그래서 골품 제도는 여러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관리 등용에서도 있었고 생활에서 집이나 어떤 마차 그쵸. 뭐 이런 거에서도 급을 좀 나눠놨다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다는 그쵸.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물론 이렇게 성적이나 뭐 부유함으로 물론 차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덜한 거고 만약 여러분 막 눈을 떠서 딱 태어났는데 갑자기 나보고 육두품이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IQ도 겁나 좋고 싸움도 잘하는데 학교에 갔더니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 그냥 집 잘 사는 엄마 아빠 만났다고 해서 책상이 우리보다 큰 거야. 밥도 많이 먹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게 골품제도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거는 세용쌤하고 어느 정도 다 했고 마지막이 뭐냐면 이 불교 예술인데 이거는 뭐 통일신라면 석굴암 불국사 있어요. 그렇죠. 물론 불국사는 통일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계속 보완해서 통일신라 때 완전히 모습을 갖추죠. 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 95쪽 한번 읽어보시면 뭐 충분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네네. 우리 오늘 정말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해준 세용쌤에게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 바래요. 지금 치고 있죠? 안녕. 자, 1학기 마지막 팀 영상 여러분 보느라고 수고했고요. 시험도 잘 보길 바랄게요. 파이팅.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안녕.